저희는 되게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넷플릭스 온다고 했을 때 돈 많이 쓰면서 한국 시장이 좀 그 요동을 칠 텐데, 이러면은 이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다. 왓챠 플레이는 일단은 왓챠 시작 때부터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고요. 작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 매출상으로는 넷플릭스를 저희가 넘었고요. 구독자 수는 업계에서 그냥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그 내예상들을 좀 측정하는 RMS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값보다 저희께 더 우월하게 나와요. 저희의 경쟁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소싱해서 취향이 맞는 사람들한테 딜리버리 해주는 거, 그렇게 계속 최적화하고 개선하면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왓챠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원지연이라고 하고요. 컨텐츠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이제 박태훈 대표와 같이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왓챠라는 회사에 이제 두 가지 프로덕트가 있는데, 왓챠는 유저들이 내가 봤던 영화, 드라마, 도서 같은 컨텐츠들을 평가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고요. 왓챠 플레이는 2016년에 이제 런칭한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모바일 스타트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어렴풋한 확신 같은 게 있었고요. 박태훈 대표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일 거고, 스크린은 더 작아질 거고, 개인화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그런 이야기로 저를 설득했고 같이 창업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영화로 시작을 하냐, 뭐 맛집으로 시작을 하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영화를 좋아했고요. 저도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 보기 전에 평점을 항상 확인하곤 했는데, 문제는 네이버 영화는 대중들의 평균 별점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내가 재밌게 볼 확률이라는 건, 특히나 영화는 취향이 많이 갈리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대중들의 평균으로 이거를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작은 서비스였어요. 처음 출시했을 때는 그냥 영화 포스터들만 둥둥 떠 있고, 정확도가 좋지는 않았지만 내가 봤던 영화들 다 별점 매기면 당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 점점 더 정확하게 추천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도 반신반의하면서 아주 작은 스펙으로 내놨는데 입소문을 타고 영화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좀 뜨겁게 왔어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됐고, 단순하고 작은 그런 프로덕트라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뾰족한 프로덕트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와서 재밌게 쓸 것이고,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또 쌓을 거라는 거. 근데 2014년, 이제 15년쯤 해서 모바일 온라인 광고 시장에 이제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형 미디어, 뭐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뭐 네이버 같은 트래픽이 많은 곳들이 규모의 경제를 의미 있게 만들면서 스타트업이나 어떤 작은 채널들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게 균형이 바뀌고 있었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당시에 컨텐츠가 왓챠 플레이에서 얼마나 소비될지 예측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이제 런칭할 때 컨텐츠를 계약하기 위해서 펼쳤던 이제 이야기는, 우리는 트래픽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추천을 잘하는 회사다. 지금 갖고 있는 컨텐츠 중에 매출이 전혀 안 나고 있는 구작이라도 우리가 유저들한테 추천해주면 유저들은 본다 라고 있지 않은 매출을 우리가 추가로 내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컨텐츠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재밌어서 사오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가 가성비가 되는지, 여기에 붙은 가격표가 정말로 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컨텐츠마다 확인하면서 나름 저희 딴에서는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료 서비스를 한다는 건 저희한테는 정말 큰 챌린지였고, 열심히 뭐 일은 하지만 이제 우리끼리 술 먹고 갈 때면 친구들이 돈 내고 월정액으로 영화를 본다는 게 상상이 되질 않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모바일로 영화를 본다는 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지 않다, 무리다. 이거는 이 판 자체가 대기업들이나 소위 공룡 기업들이 돈 싸움하는 판인데, 스타트업이 여기 와서 플레이하는 게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원래 비전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영역도 충분히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밀어붙였습니다. OTT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중에 저희 같은 데이터에 미친 머신러닝 기반의 테크 스타트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희 안에 서버 2팀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재미있는 무형의 어떤 팀이 있습니다. 개발팀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자기 일에 도움이 된 데이터는 직접 뽑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코딩하는 것부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보고, 각 팀이 지금 원하는 데이터들 막 수집해서 이거를 뽑아보는 과정 보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몇 주간 이렇게 한 거예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할 때 항상 제가 힘들었던 건, 궁금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항상 누구한테 뽑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고, 일단 그래서 결과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또 뽑아달라고, 이게 10번 20번 할 수는 없거든요. 되게 감정 소모도 있고, 미안함과 급한데 빨리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데이터를 덜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 사람들 뽑아볼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이 보고, 뭘 하든 간에 데이터 한번 보고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저희는 항상 데이터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제가 있고, 그걸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컨텐츠 프로토콜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제작자들은 사실상 유저들과 그 커넥션이 끊긴 상태거든요.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그 플랫폼들이 그런 데이터를 독점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개선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도 짜보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을 일단 쫙 돌았고요. 그들이 지금 데이터 단에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데서 보통이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왓챠와 왓챠플레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플랫폼들에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들,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소중한 데이터들이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제공되고요. 데이터를 제공한 유저들과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컨텐츠 프로토콜에 제공한 플랫폼들이 사용료를 이제 배분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프로젝트예요. 컨텐츠 업계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정산의 투명성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어쨌든 투명성을 담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할 수 있고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된다는 점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서 영화나 어떤 컨텐츠의 기획 단계나 제작 단계에서 그때도 유저들이 참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당연히 보상이 또 주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의 피드백을 얻기 또 쉬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저 사이드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업계 비즈니스 곳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컨텐츠 업계가 다른 데보다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개인의 감 혹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은 인사이트, 거기에 의존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또 한 게 전체 판권까지 사서 단순히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TV 방영권이나 배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한국에 유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시놉시스와 유사한 컨텐츠들의 왓챠와 왓챠플레이에서 스코어 등등을 바탕으로 어떤 영화가 개봉됐을 때 예상 별점 3.5점 이상 넘을 사람이 76만 명 이상이다, 예상 별점 4점 넘을 사람이 57만 명 이상이다,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하는 데에만 쓰지 않고 이렇게 배급하는 데에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리지널 컨텐츠도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 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다고 해도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잃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왓챠의 비전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걸 개인화한다는 비전이거든요. 재밌게 소비할 컨텐츠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컨텐츠, 마케팅에 돈 많이 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가 제작되게 되고 더 이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문화생활 더 많이 할 거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게 아닐까요?